명제라는 단어는 이 집합과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합을 잘 못하면 얘도 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혹시 기억을 좀 할란가 모르겠지만 집합이 어떤 거였죠? 뭐를 집합이라고 했었지? 기준이 명확한 모임,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안 됐었잖아. 7에 가까운 수의 모임. 뭐가 가지고 와야 돼? 7에 가까운 수가 뭐야? 6이야? 8이야? 아니라고 했었죠? 애매하다고 했었지? 이런 것처럼 명제도 약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명제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예시냐면 집합과 좀 비슷합니다. 약간 둘이 수학 단원이긴 하지만 약간 국어처럼 좀 풀어야 되는데, 7은 자연수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면 명제가 되는 거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명제가 아닌 겁니다. 7은 자연수, 참이야? 맞죠? 그 명제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2는 홀수이다. 거짓이지. 그 명제라고. 명확하니까. 안 어렵죠? 2는 3보다 작다. 말 되죠? 참이지? 그럼 이런 거 명제가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명제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문장을 좀 가볼게. 어제 국대 경기 했었죠?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이거 명제야, 명제 아니야? 손흥민. 명제 아니죠? 왜? 축구는 잘하는 건 맞지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진 않다는 거죠. 왜? 메시를 기준으로 보면 메시한테 손흥민은 축구 잘하냐? 자기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제는 딱 봤을 때 틀리다 이게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있는 거고, 두 번째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 보겠습니다. 혹시 요런 명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요건 참이야 거짓이야? 요 2차 방정식이 는 0이래. 얘는 요걸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x값 중에 누구일 때만 0이 됩니까? 마이너스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만 되죠. 이런 건 명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이 아니고 0이나 1이나 그걸 집어넣게 되면 0이 안 되죠. 그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내용도 있고 조건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 명제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진리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 집합이 또 나와요. 그냥 연관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보통 명제와 집합을 같이 시험을 보는데 일단 나눠져 있죠. 그래서 명제 단원이 시험에 나오면요, 집합 다시 공부해 줘야 되고, 당연히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뭐로 쓰겠습니까? 대문자 P로 쓰겠죠. 그럼 똑같이 집합이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요렇게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게 진리 집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소문자 P를 많이 쓰고, 그럼 P 다음 뭐 쓰겠어요? Q, R, S 이런 거 많이 쓰겠죠. 볼게. 내려가 볼까 또? 얘는 조건이라는 거야. 왜? x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0 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애들만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또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조건의 진리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어요? 요 해를 써줘야 되는데 조건제식으로 써줘야겠죠. 요 사이값입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로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집합, 이제 명제 단원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가 되는 거고, 명제 말고 조건은 어떤 문장이나 식을 봤을 때
X값이 만족되는 게 있고 만족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조건 중에서도 만족하는 X값들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합으로 써줄 거다. 그래서 기호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명제 단어는 솔직히 뒤에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글로 푸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냐? 부정이라는 단어도 약간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방금 7은 자연수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 명제에 부정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뭐 하면 돼? 7은 자연수다의 반대는 뭐겠어요? 7은 자연수가 아니다 하겠죠? 이렇게 어떤 명제에 부정을 물어볼 수 있다고. 부정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2는 홀수이다. 이 명제의 부정은 뭐겠어요? 2는 홀수가 아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내용을 부정, 반대로 말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방금 이 쌤이 구한 2는 홀수가 아니다는 요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2는 짝수이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홀수가 아니면 다 뭐야? 짝수니까. 알겠죠? 홀수랑 짝수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자연수 기준에서. 그래서 2는 홀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짝수이다라는 표현에도 맞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뭐도 있냐면요. 루트 5는 유리수이다. 명제예요? 명제 맞죠? 무슨 명제야? 거짓이 명제겠죠? 그럼 이거에 부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뭐로 써줘야 돼? 이거의 부정은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로 쓰겠죠. 근데 책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다니까? 뭐로 나올 수 있겠어요? 예로도 나올 수 있겠지. 왜? 유리수랑 무리수는 이제 반대 개념이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유리수랑 무리수 말고 또 다른 숫자 있습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 것처럼. 알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혹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참 명제로 가볼게.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이다. 당연히 이거의 부정은 아니다 쓸 줄 알겠죠? 그럼 아니다 말고 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1은 양의 정수이다. 이 명제의 부정 쌤이 잘 가지고 온 거 맞나요? 음의 정수이다의 부정이 양의 정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죠. 뭐 빼먹었어? 0 빼먹었죠. 왜? 음의 정수이다가 아까 음의 정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음의 정수 아닌 걸 또 어떻게 써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도 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의 정수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얘는. 왜 음의 정수 말고 0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을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홀수랑 짝수 많이 나오는 거고 유리수랑 무리수 많이 나오겠지만 애매하면 그냥 아니다. 기다려 그냥 쓰라고. 부정은 이게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명제 단어는 집합이랑 연결이 쌤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도 또 같이 많이 나오냐면은 요 부정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누구? 또는과 그리고. 그래서 이 명제 단어는 집합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했는데 또는이랑 그리고 보면 떠올라야 되는 집합 기호가 있죠. 또는 뭡니까? 합집합. 그리고 뭐예요? 교집합.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자면은 요게 뭡니까? A야 B. 다시 말하면 A 또는 B죠. 그러면 쌤이 요거의 부정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A야 B의 부정은요. A야 B가 아니다잖아요. A야 B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A야 B의 여집합은 우리 풀어볼까요? 드모르간으로. 뭐 나와? A여 교 B여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해석해봐요. 봐봐. 쌤 얘를 대충 써볼게요. 해처럼 얘가 x는 2 또는 x는 3 이런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놈의 부정을 구하고 싶어. 그럼 결과는 뭐라고요? A와 B의 부정은요 얘로 바뀐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A가 A어로 바뀌었고 B가 B어로 바뀌었고 또는이 교집합 바뀌었어요. 다 바꿔줘야 돼.
그냥 이 또는과 그리고 부정은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부정 뭐로 나온다고? x는 2가 아니고 x는 3이 아니고 그리고니까 이렇게 OR처럼 쉼표 뭐 아니면 이고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리도도 조심해야겠죠. 이거 부정 얼마예요? A여 합 B여잖아. 맞죠? 그럼 잘 봐. x가 1 이상이고 x가 3 이하래. 그럼 쌤이 요거의 부정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1 이상 의미가 뭐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작다겠죠. 3 이하 3 이하의 부정은 뭐겠어요? 3보다 크다겠지. 쉼표 뭐라고? 그리고 교집합이죠? 그럼 뭐로 바뀌어? 또는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랑 또는이 들어있는 부정은요 뭐 해줘야 돼? 다 바꿔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정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쉽게 말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그냥 여집합인 거야 부정은. 알겠죠? 뭐랑 똑같다? 이게 진리집합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은 여집합이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좀 책이나 좀 순서를 조금 다르게 갈 건데 여기 지금 뭐든가 어떤 먼저 가볼게요. 잘 봐. 여긴 또 다른 명제인데 여긴 또 무슨 명제냐면요. 이런 거 좀 달라. 잘 봐. 해석해볼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얘는 왜 명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조건이야. 근데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알겠죠? 조건인데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어있으면은 명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제 뭐라고 얘들아?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라고 하면 외웠잖아. 명제는 뭐라고? 이 문장을 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네. 참이죠? x에 뭘 넣든 제곱해봐 얘들아. 양수 0이면 0 되잖아. 그럼 0 이상이 맞겠죠. 됐어? 다시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하다. 얘도 똑같이 앞에 어떤이나 모든이 붙었고요. 뒤에 조건이 와도 얘는 뭐로 봐달라고? 명제로 봐달라고. 오늘은 어떤 연산을 푸는 거 많이 없습니다. 요런 게 거의 대부분이야. 얘 참일까 거짓일까? 어떤이라는 건요. 하나라도 일부라도 알겠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다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건데 하나라도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있어요? 어떤 숫자를 제곱해도 항상 양수죠. 0은 되잖아. 그럼 얘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모든과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모든은 전체 집합을 좀 많이 띄겠죠. 어떤은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부정을 또 잘 봐야 돼. 지금 부정이 아까 선생님 말했죠? 아니다면 끝이야. 근데 아까 뭐 했어? 그리고나 또는 있으면 다 바꾸는 부정도 있었죠? 이 모든과 어떤도요 부정이 어렵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은 부정은 아까 해봤죠? 이상이면 0보다 작다로 써주면 돼. 근데 이 모든 어떤 부정은요 앞에도 바뀝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부정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암기해 놓으셔야 돼. 다시 모든 x에 대하여 0 이상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요 모든도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 x제곱은 0 미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 뭐겠어? 어떤 x에 대하여 0 이하야.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로 바뀐다고.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잘 봐 얘들아. 우리 이거 두 명제 참인 명제 가지고 왔었거든요. 당연히 부정을 씌우죠. 그럼 무조건 거짓이야. 왜? 참인 거에 반대잖아. 그럼 무조건 거짓이죠. 그래서 너네가 어떤 명제가 풀기 어렵다. 그럼 부정으로 바꿔서 풀기도 합니다. 그럼 잘 봐요. 왜 거짓인지 볼게. x제곱이 0보다 작은 x값 있어? 없잖아.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허수밖에 없죠. 안 되겠지. 모든 x값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커? 아니죠. 누구 안 됩니까? 0일 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0 때문에 모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느낌처럼 지금 어떤가 모든은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뭐 또 다른 증명도 있지만 뭐 자세히 가진 않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책 보고 빠르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는 뭐 그냥 이 용어 설명이야.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명제는 참거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고 조건은 x값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내용은 엄청 어렵게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가 또는 바뀌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모든이 뭐로 바뀌었어요? 어떤으로 바뀌었고 p다가 p가 아니다로 바뀌었다. 이건 이제 설명해 줄게. 그래서 p가 아니다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 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모든과 어떤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 밑에 있지만 일단 예로 설명 좀 가볼게요. 잘 봐. 아까 쌤이 조건 같은 게 뭐였냐면은 이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분되는 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거 조건 맞고요. 요런 거 조건 맞죠? 왜? x제곱이 4라는 조건은 x가 뿔마 2일 때만 참이고 나머진 거짓. 얘는 2일 때만 참이니까. 근데 여기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지금 쌤이 뭐 했냐면요. 조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명제가 돼버려요. 이게 아마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조건 두 개가 합치면요. 얘 뭐가 돼버린다고요? 얘는 명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푸는 명제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면 조건이다 해서 일단 내용이 뭐 있냐면요. 앞에 조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가정이라고 할 겁니다. 뒤에 조건은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가정과 결론은 일단 뭐 용언이가 외워주시고 이 명제를 어떻게 풀까? 요거이면 요거이다.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예로 다 푸세요. 뭐죠? 대문자 PQ 가지고 온 건데 요 조건의 진리집합. 그럼 아까 말했잖아.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 있어요? x값 뿔마 2.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 있습니까? 2. 여기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조건이 이거이다. P집합과 Q집합을 구한 다음에 요게 성립이 되면 참입니다. 뭐라고요? 요게 성립이 되면 참이라고. 근데 지금 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얘는 그러면 그냥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조건은 뭐라고 많이 쓴다고 했었죠? 소문자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 조건 P이면 Q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쓰고요. 방금 쓴 말한 내용이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뭐를 만족해달라고요? 이렇게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요 포함관계가 만족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 포함관계가 아니고 반대 포함관계 되면은 당연히 뭐로 판명되겠어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알겠죠? 오늘 주 배울 내용은 두 조건이 합쳐진 명제에 대해서 풀 건데 뭐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나오진 않을 건데 문제에서 앞에 가정 뒤에 결론이야. 알겠죠? 가정이면 결론 이 내용을 P면 Q이다로 많이 쓰고요. 기호로는 P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쓸 겁니다. 알겠죠? 가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거 뭐라고요? 명제라고. 왜? 앞에 조건, 뒤에 조건. 얘 P면 Q이다야. 그럼 이 명제가 참이려면 뭘로 풀어달라고 얘들아?
요 포함관계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요 조건의 진리집합, 만족하는 걸 구하면 돼요. 만족하는 원소를. 누가 커? 얘가 크냐? 아니죠.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5의 약수이면, 그러니까 이건 좀 일부인데 일단 뭐 이거 해보고 좀 더 헷갈리는 거 해볼게요. 한번. 이거 명제야?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일단 참이죠? 왜? 5의 약수 뭐 있어요? 1호. 10의 약수 뭐 있어요? 1, 2, 5, 10. 포함관계? 부분집합 맞죠? 그럼 되지. 그럼 잘 봐요. XY가 0이면, 이게 진짜 명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쉬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은근 헷갈립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 X는 0, 이거 Y는 0.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 오른쪽은 할 게 없죠. 왜? 이미 0, 0이잖아. 진리집합이. 그러면 이렇게 포함관계 돼야 되는데 X, Y가 0이면 우리는 X랑 Y의 순서상을 뭐로 구할 수 있죠? 꼭 얘만 되나? 아니죠. 뭐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잖아.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 다 0인 것도 있지만 얘는 한쪽만 0이어도 되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포함관계가 돼버리겠죠. 얘는 그러면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 명제가 쌤이 요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잘 봐요. 이거 집합으로 봐봐. A랑 B의 교집합이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이걸 뭐 2차 방정식 근으로 해석하면은 둘이 곱해서 0 나오려면은 앞에 거 0 또는 뒤에 거 0이잖아. 그럼 가운데 또는이면 뭐라고 했어요? A야 B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합집합이랑 교집합 중에 누가 커? 합집합이 더 크잖아. 이렇게 명제는 집합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됐습니까?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쌤이 요런 화살표 방향이면은 참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야. 이걸 굳이 참인 명제를 이름 하나 더 붙였거든요. 어떤 이름 더 붙였냐면요, 쌤이 앞에 걸 P고 뒤에 거 Q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 뭘 좀 기억해야 되냐면요, 여긴 좀 바뀔 거고요, 이 문장의 흐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잘 봐. 문제 뭐라고? 앞에 가정, 뒤에 결론, P면 Q이다 해서 이게 참이 되려면 이 화살표 방향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걸 굳이 이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요 경우일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기로 했었고요. 이때 충분 조건이 만족을 하면요, 얘까지 기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화살표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말이 은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행을 해본 친구는 요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그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그 집합에서 차집합 뭐로 바뀌기로 했어요? 앞교 디어로 바꾸기로 했었죠. 이 명제 단원에서도 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앞이 크면 필요 조건이야. 근데 D가 크면 충분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조건이 두 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충분인지 필요인지 뭐로 푸는 거냐면요, 앞필이충으로 구분할 건데 뭐라고? 앞이 크면 필요, D가 크면 충분이야. 그럼 잘 봐요. 쌤이 이 구도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죠. 두 개 중에 누가 커? D가 크잖아. 그럼 충분 조건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결과를 보고 Q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겠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어요? 필요 조건이겠지. 왜? P로 뭐라고 했어? 앞이 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Q랑
P 중에서 앞이 크면 되는데 방금 위에서 P가 Q에 포함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립되겠죠. 근데 쌤은 얘는 잘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쌤이랑 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앞이 큰지 뒤에 큰지를 비교했을 때 이런 문장이 또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너네가 뭐 오늘 처음 배우고 다시 배우겠지만 은근 내용이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외울 거야. 얘면 다 풀리기 때문에. 알겠죠? 뭐 앞필드칭 좀 기억해 주시고 뭐 여기 쌤이 부가적인 설명해 줬으니까 문제 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뭐 더 있냐면은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y는 0이다. 얘는 계속했던 조건이면 조건이다. 명제입니다. 근데 이 명제는 참인 명제야. 왜냐면 얘 만족하는 거 뭐 있어 얘들아? 제곱 더해서 0 나왔어. 얘는 0이랑 0밖에 없겠죠? 근데 x랑 y가 둘 다 0이래요. 그럼에도 0밖에 없겠지. 그럼 똑같아요. 아, P면 Q이다 해서 똑같은 집합도 부분집합 되잖아. 포함되겠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도 되는데 너네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생겼다고 했었죠. 지금도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굳이 여기랑 여기랑 진리집합이 똑같네. 아이 똑같은 조건이네. 얘는 뭐로 말하기로 했냐면요. P는 Q이기 위한 요것도 처음에 잘 배워놓으세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뭐 나중에 충분 필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야. 방금 쌤이 말한 이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합친 거죠. 그건 어떨 때? 둘이 똑같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예요? 요것도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두 개의 조건이 완전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굳이 여기서 끝나도 됐거든요.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충분히 됐지만 좀 더 어렵게 배우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딱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은 쌤이 학창 시절에는 하나 더 배웠었는데요. 우린 당연히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랑 대우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다 요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가 좀 메인이야. 오늘 배울 내용은 뭐 P면 Q이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 역이랑 대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역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 바꾸시면 돼요. 대우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좀 나올 텐데 이 기호가 나올 건데요. 얘는 뭐냐면요. 부정이야, 부정.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부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읽을 거냐면요. not Q. not P. 그래서 이상하게 읽으면 안 되니까 잘 봐. 얘 뭐로 읽자고요?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알겠죠? 이렇게 읽는 거고 지금은 이거야. 문제에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런 명제 줬죠? 이 명제에 역과 대우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온다고. 문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역은 그냥 뒤집는 거야. 그럼 뒤집어주면 돼요. 이게 P고 이게 Q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거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끝. 대우는 뭐예요? 명제에서 뒤집어 까주세요. x는 1이 아니면 아까 맞죠? x가 1이다. 얘 부정. 이거의 부정이야.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명제의 역 대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잘 봐. 얘들은 왜 굳이 구하라고 할까? 쌤이 방금 말했죠? 오늘 명제는 앞에서 너네가 이제 시험 준비했던 연산 문제들이 거의 없고요. 그냥 이런 거 푸는 거야. 진리집합 구해서 누가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 이거 해봤잖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이 왼쪽과 오른쪽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요 포함 관계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면 됐죠. 이거 어때요?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랑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잖아. 여기 뭐 있어? 1밖에 없죠. 그럼 얘 포함되냐? 아니라고. 얘는 거짓. 됐어요? 그럼 그때
이 거짓인 명제가 여기랑 대우 명제를 풀 때 영향을 끼치냐? 끼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명제가 거짓이죠? 그 미스킨 안 해도 돼. 얘 무조건 거짓이야. 근데 얘는 몰라. 지금은 쌤이 참인 걸 가지고 왔지만 모릅니다. 근데 이 둘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 잘 봐. 너네가 이 명제가 지금 풀기 좋냐? x가 1이 아니래. 그 무슨 말이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래, 이거 풀래. 이거 훨씬 낫잖아. 이거 봐봐요. x제곱이 1이 아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럼 쌤 말이 이거 풀래, 이거 풀래. 이거 푼다고. 그냥 다시 말하면 얘는 하나의 명제잖아요? P이면 Q이다. 근데 어떤 명제를 풀 때 는이 아니다, 는이 아니다? 그럼 어렵잖아. 근데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해. 그럼 뭐로 풀으라고? 원래 명제로 풀으라고. 왜? 대우랑 명제는 세트니까.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를 다시 얘를 바꿔서 푸는 거지. 어떻게? P면 Q이다. P면 Q이다의 대우 뭐라고 했습니까? 뒤집고 부정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로 바뀌겠어요?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 얘로 바뀌겠죠. 그럼 잘 봐. P면 Q이다에서 뒤집고 이 아니다에서 등으로 바꿔버리면 원래 명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라는 거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내용은 대우는 보통 요럴 때 푸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명제가 좀 안 풀려. 좀 어렵네. 그럼 대우로 바꿔서 풀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명제가 어렵잖아 지금. 그럼 대우로 바꿔서 풀으라고. 근데 역은 몰라요.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명제랑 대우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요. 어렵지 않아. 왜?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거 참이죠? 이게 참이야? 그럼 얘 뭐겠어요? not Q랑 not P. 쌤이 부정 뭐라고 했어요? 여집합과 똑같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요거잖아. 얘가 참이면 얘 참이냐? 맞죠? 무조건 맞지? 맞아요? 왜 이거 이거까지 해야 되냐? 요거잖아. 그럼 이게 만족하면은 얘도 만족하죠. 근데 쌤 말은 요게 참이야. 근데 이게 참이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 모른다고. 맞죠? 그래서 역은 모르지만 명제랑 대우의 관계는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간략하게 가볼게. 문장이 아니고 요런 명제에 뭐 역이나 대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줘놓고선 P면 not Q이다 이런 걸 줘놓고선 역이나 대우를 구해달라고 해요. 여기 뭐라고요? 뒤집어달라고. 뒤집어줘? 순서 바꿔줘. 대우는 뭐라고요? 그냥 역이랑 대우를 항상 세트로 물어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구하세요. 대우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뒤집고 부정 취할 거야. 근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얘는 뭐가 될까? not Q의 not인데. 근데 봐봐요. 이것도 어렵지 않다. not Q 뭐야? 여집합이라고 했죠. 요거의 부정이어 봐. 뭡니까? Q겠죠. 다시 말하면 이 부정의 부정을 취하면 그러면 되겠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것처럼 이 부정의 부정을 취하면요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가로는 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PQRS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렇게 나온다고.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P이다. not Q이면 R이다. 그럼 우리는 요 명제를 보고 그럼 얘는 이런 내용인 거네. P가 not Q이다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not Q이면 R이다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도 뭘 물어보냐? 얘를 빼 이제. 그러면 P가 R에 포함되는 거 맞죠? 왜? 이 집합 포함 관계는 R이라는 집합 안에 Q 여집합도 있고 P 집합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P가 R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명제를 보고 이런 포함 관계가 되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렇게 가능하겠네 라는 표현을 보고 가운데 걸 버리라고.
그럼 모두 나올 수 있겠어요? P면 R이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세 개를 이제 연결 지은 겁니다. 뭐 P가 나Q한테 지고 나Q가 R한테 져. 그럼 P는 R한테 지겠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 영이랑 대우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바꾸는 건지 기억해 주시고 꼭 중요한 내용은 명제랑 대우가 참과 거짓이 똑같다. 그 이유는 집합으로도 알려줬으니까 꼭 외워놓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가정 결론 뭐 이 내용은 여기도 뭐 어렵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 내용 알려준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봤을 때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을 굳이 책에서는 여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기호까지 만들어서 너네를 어렵게 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여기? 아필디충 알겠죠? 그 앞기호 디오처럼 쓰면 항상 얘로 풀어줄 거니까요.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 아필디충만 잠깐 써놔주시고 뭐 기호 같은 건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요게 참이라는 표현은 요게 성립이 되는 건데 이걸 충분 조건까지 좀 연결 지어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 2개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필요 충분 조건은 반대편도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얘까지 붙는다는 거. 뭐 이런 게 필요 충분 조건, 뭐 얘가 이제 충분 조건, 뭐 얘가 필요 조건인데 뭐 기호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누가 클 때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런 것만 좀 외우면 될 것 같고 뒤에 내용은 좀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다음 뭐 절대부등식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거 문제 풀고 가볼게요. 알겠죠?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개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제인 것을 골라달래. 명제 뭐라고 했죠?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기억. 참이죠 무조건. 니은. 얘는 명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건. 왜? 얘는 풀면 얘잖아. 그럼 얘는 뭐일 때만 참이야. 1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 아니라 조건이야. 틀렸고요. 디귿. x가 1이면 얘이다. 뭐이면 뭐이다. 이것도 명제입니다. 맞죠? 가정이면 결론. P면 Q이다. 명제예요. 알겠죠? x가 1이면 뒤에 뭐라고 써있어? 넘어가면은 뭐야? 요거야? 아니죠. 플러스죠. 요거죠?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아니고 포함관계가 아예 없죠. 그냥 얘는 거짓인 거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죠 얘들아? 요것만 참이야. 얘가 아니거나 얘가 아니거나 포함관계가 아예 없으면 아예 거짓입니다. 알겠죠? 거짓인 명제. 얘는 참인 명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것도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명제도 아닌 겁니다.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다. 명제 맞죠?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 이렇게 좀 집합이랑 헷갈릴 수 있지만 잘 구분해 두세요. 참과 거짓. 알겠죠? 이런 것도 연습해 볼게 한번. 기본적인 문제지만 말했죠? 지금 이 P랑 Q랑 조건을 줘놓고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풀고 싶대. 그럼 1번 잘 봐봐. 1번처럼 푸는 거라고. 이 순서대로. 왜? 일단 진리집합 먼저 구하는 거예요. P 뭐예요? 1, 2, 3, 6. Q 뭐야? 1, 2, 3, 4, 6, 12. 그럼 뭐라고 했어? 요게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요 포함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돼 안 돼? 되죠. 그럼 참인 명제. 알겠죠? 명제는 꼭 P면 Q이다. 저게 좀 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요런 게 그냥 이것도 뭐 수학을 잘 푼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 같은 거 좀 잘 해야겠죠. 이런 거 잘 봐. 이런 거 푸는 게 아니죠. 그냥 너네 구해봐야 되는 거. 직접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위에 거는 빨리 갈 수 있겠죠? 3의 배수랑 6의 배수 비교할 거야. 이거 돼 안 돼? 아니죠. 반대죠. 그럼 거짓인 명제. 2번 다 해봤죠? 마이너스 1과 1 뒤에 건 1 이것도 반대지. 거짓인 명제. 다음 3번
볼게 얘들아. 누가 더 범위가 큽니까? 이게 되면 참이야. 안 되면 거짓이고요. 누가 더 범위가 커요? 어렵나? 오른쪽이 더 큰데 하잖아? 크지 않아? 왜? 얘는 2보다 큰 거 다 되죠. 대충 써봐. 2, 3, 4. 얘는 1보다 큰 거 다 되는데 2, 3, 4. 그럼 누가 더 많아? 2가 더 있잖아 얘가. 얘가 더 큰 거야. 당연히 2 말고 2보다 1이랑 사이에 다 있겠지만 1을 쌤 예시로 든 거고요. 아니면 부등식 그려보면 되지. 얘 2보다 크다잖아. 얘는 1보다 크다고. 그럼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여기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네. 맞죠? 그냥 뭐 얘를 뭐 짚어 봤을 때 이게 되잖아요. 그럼 참이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지. 4번, 5번도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게 진짜 뒤에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쌤 말했죠 얘들아? 무슨 명제든 진리집합을 구해서 푸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첫 번째, 곱해서 홀수. 뭐 이슈?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일단 없죠. 얘 끝이야. 홀. 더해서 홀수. 홀짝? 짝홀? 포함 관계가 요겁니까? 아니죠. 홀수가 여기 없잖아. 그럼 포함 관계 아니지.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사다리꼴. 야, 그래서 이런 것도 너네 혹시 이 사각형의 포함 관계 아십니까? 이게 사다리꼴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누가 더 커? 범위가? 얘가 더 커요. 왜? 사다리꼴은 사각형 중에서 어디만? 한 쌍만 평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을 추구해야 평행사변형 아닙니까?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마주보는 변 둘 다 평행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더? 사다리꼴보다 평행사변형이 조건이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알겠죠? 얘도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이런 거 푸는 겁니다. 명제라는 건. 이런 거 해볼게. 혹시 여기 얘들아 무슨 표현이냐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고 싶대. 그럼 아까 말했잖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얘가 주라고 했죠. 조건과 조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 P이면 뭐라고 했자고요? not Q, not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려면 항상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은 즉슨 다 집합으로 푸는 거잖아요. 진리집합 푸는 거니까.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쌤이랑 서 어떻게 풀어요? Q 여집합 안에 P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로 문제 푸시면 돼요. 명제 해석하시고 나머지는 집합 문제입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가볼까요? 1번. P 합 Q가 P네. Q는 써줄까? Q는 이 가생이겠죠 얘들아? 얘 Q입니다. P랑 Q랑 합치면 P 아니죠? P에서 Q 빼달래. 기억나십니까? 둘은 서로 소관계니까 빼질 게 없죠. 그럼 P지. 기억나죠? 뭐 온 건 잘 봐야 되고. Q-P도 볼게. 지금 Q랑 뭐야 똑같은 거네. 미안. Q랑 P랑 또 공통이 없죠. 그럼 Q겠지. P 빼기 Q. 아니구나. 앞교 뒤가 아니었구나. P교 Q. P랑 교집합 Q. 이거랑 같이 연결되면 되겠네요. P랑 Q는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럼 공집합 맞죠. 알겠죠? 나머진 집합이랑 똑같고요. 저 명제만 풀 줄 아시면 됩니다. 이거 볼게. 여기는 집합 A, B에 대해서 모든가 어떤인데요. 당연히 모든은 쉽잖아요. 무슨 말이야? B집합 전체 다 짝수네. 너무 쉬워서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어떤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적어도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돼. A 중에 하나라도 짝수랑 홀수가 있네. 1, 2, 3, 5잖아. 2 있고
홀수는 엄청 많죠. 다 됩니다. 집합 B는요. 어떤 원소는 홀수고요. 어떤 원소는 짝수래요. B에 누구밖에 없어? 짝수밖에 없잖아. 그럼 홀수는 있을 수가 없죠. 뭐 이건 뭐 쉬운 쪽에 속하고 좀 부정이 나오면 해주고 싶은데 여기 뭐 이런 거 이해해볼까? 요런 게 이제 봐봐. 계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해석해보는 거야. 이거 아까 해봤어. 기억나?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누가 안 됩니까? 0 없어서 안 되죠. 얘 거짓.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0 이하니? 이거 딱 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럼 아까 예시랑 비슷하죠? 원래 어떤 수의 제곱은요 0 이상인데 어떤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뭐겠습니까? 2 때문에 0 가능하죠? 그럼 얘도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의 제곱이랑 x제곱이랑 똑같대. 어때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잖아. 이거 제곱하면은 얘랑 똑같겠죠. 어떤 숫자가 오든 항상 되겠죠. 얘는 참인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이다. 요거 그냥 바로 판별식 때리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어떤 실수가 와도 얘는 무조건 음수겠죠. 0이 만족하는 값이 허근 나온다는 거죠. 안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이다. 요거는 요렇게 풀면 되겠죠. 그 무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은데 마이너스 1일 때도 심지어 뭐야? 2잖아요. 그럼 x축이 여기 있겠죠. 그럼 모든 x를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겠죠. 됐나요? 눈으로 풀게. 우리 반의 모든 학생 수학 점수는 80점 미만이다. 뭐 해달라고 해야 되나? 모든과 어떤이 나와 있는 부정은요. 첫 번째, 모든 바꿔달라고 했고요. 여기 80점 미만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80점 미만이니까요. 80점 이상으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80점 이상이다. 근데 그렇게 딱 이쁘게 안 줬네. 맞지? 왜? 어떤 학생은 80점 미만이 틀린 거예요. 모든 틀린 거고요. 그러면 이 의미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어떤 학생의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80점 이상인 학생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이니까. 적어도 한 명이니까. 그 표현이랑 같은 게 뭡니까? 아닌 것 같고. 요거 같네요. 우리 반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이 있긴 있다. 이런 표현이니까 2번이 되는 거고요. 이건 틀렸고요. 알겠죠? 이것도 빨리 해볼까 그냥? 이 표시가 좀 좋은 본 것 같아가지고 쭉 해보려고. 이거 빨리 구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0 이하이다. 맞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가 0 이하다. 근데 약간 이런 표현 같죠?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가 0 이하라는 내용은 x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냥 0 이하가 되는 x값이 있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그때 k값이 궁금한 거고. 그럼 쌤은 얘로 푸는 거겠죠, 지금 문제가. k-16입니까? 맞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지금 0 이하가 궁금한 거니까 제일 낮은 부분이 0 이하가 되게 되면 여기 어떤 값이든 하나라도 가능한 게 있으니까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k-16이 아니죠, 반대로 k-16이 0 이상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0이? 그러면 이 어떤 값들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k-16이 0 이상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최대값은 반대인데? 얘는 최소값밖에 못 구하는 거 아닌가? 16이면. 반대인가 본데? 왜 반대지? 잠깐만. 다시. K-16이 0 이상이면 0 이상? 그러면 되지 않나? 아닌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어떤 실수니까 반대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얘가 마이너스 4, K-16인데 K-16이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K는 16까지. K-16이 제일 낮은 값인데 요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약에 0보다 작다? 맞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림은 잘 그려놓고서 반대로 풀었네. K-16이 0보다 크면은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고, 지금 K-16이 0보다 작아야만,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그럼 0이 여기 있어도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 위에 부분은 가능하잖아. 그럼 만약에 0이어도 여기 딱 걸치고. 그냥 그림은 잘 그렸는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맞죠? K-16이 0보다 작아야만 K-16이 뭐 음수나 나와도 음수가 여기 있으면 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0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에 그럼 이 2차 함수값 중에서 어떤 값 일부라도 0보다 위에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얘로 푸는 게 맞겠네. 부동은 좀 차이긴 한데 설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16으로 구하면 되겠죠.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얘들아. 여기랑 대우를 구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근데 또 얼마나 귀찮냐? 문제가 3개인데 여기랑 대우를 구해야 돼. 몇 개씩 써야 돼요? 2개씩. 총 답은 일단 6개고요. 그 6개를 구한 다음에 또 뭐 구해줘야 돼요? 참과 거짓. 알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3번만 해드리겠습니다. 봐봐. 이거 풀어야 돼. 일단 잘 봐. 이 명제의 참거시를 일단 물어본다. 그럼 안 풀어요 일단. 쌤은 왜? 이 명제 참거시 구하기 쉬워 보이냐? 는 0이 아니다. 는 0이 아니다인데? 그럼 얘 말고 얘랑 똑같은 참거시를 갖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 대우. 대우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그럼 대우 얼마예요? 뭐라고 했었죠? 이게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대우는 순서도 바뀌고 부정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로 바뀌어요? A는 0, B는 0, 그리고 이거라고 했죠.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또는 이면 오른쪽 뭡니까? A, B는 0이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야. 이 명제를 구해놓고 참거짓도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잘 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근데 이거 봐봐요. A, B가 0이라는 건 아까도 쌤이 해봐서 알겠지만 얘는 A가 0 또는 B가 0이랑 같은 편이라고 했었잖아. 왜? 우리가 이거에 이 원리로 이런 방정식대로 글을 구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X는 2 또는 X는 3처럼 여기도 A, B가 0이려면은 0 또는 0입니다. 그럼 좀 잘 봐. 지금 필요 충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얘이면 얘이다 해서 요 화살표 방향이잖아요. 요게 성립하냐. 그럼 둘이 똑같잖아. 그럼 참이라고. 다시 말하면 대우가 참이니까 지금 명제를 풀어보지 않았지만 명제도 참일 거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역과 대우는. 그럼 역 구해볼게. 역은 실제로 풀어야 돼. 뭐라고 했어? 대우랑 명제랑 참거짓이 아예 다르다니까? 역은 따로 풀어야 돼. 역 뭐 해달라고요? 뒤집어 달라고 했죠? Q이면 P이다.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다. 예? 0이 아니면 A, B는 0이 아니다. 가볼게요. 일단 요거의 의미가 뭡니까 얘들아? 얘는 뭐 양수든 음수든 뭔진 모르겠어. 0은 아니야. 여기도 양수든 음수든 뭔지 모르겠어. 0은 아니야. 근데 A, B가 0이 아니랍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A, B가 0인 게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이 A, B가 0이려면 한쪽이 0이거나 둘 다 0이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그럼 뭐겠어? A, B가 0이 아니면 이 새끼도 둘 다 0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얘랑 말이 어때? 똑같네?
얘도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래. 근데 A, B가 0이 아니려면 둘 다 아니어야 돼. 그럼 얘도 완전 똑같죠. 얘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쭉 설명했으니까 아까 쌤이 말한 설명이 이런 명제는 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둘이 완전 똑같잖아. 진리집합이. 뭐로 말할 수 있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이 말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뭐 해야죠. 어떻게 만들어냈으면. 둘이 똑같으면 이 말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까지. 알겠죠? 이런 거 볼게요. 아까 쌤이 살짝 예시 들어줬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디귿과 리을은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문제의 조건으로. 근데 기역과 니은은 풀 수 있을 거야. 왜? P면 not Q이다.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잖아. 얘가 얘 포함된대. 근데 얘가 얘 포함되네? 아니죠. 틀렸고요. Q이면 not P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게 문제를 너네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요. 얘는 그냥 대우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P랑 Q의 이제 이 힌트 명제 중에선 Q가 오른쪽에 있고 P가 왼쪽에 있죠. 근데 바뀌었죠, 순서가. 그럼 우리가 순서로 바뀌는 거는 역과 대우가 있는데 not도 바뀌었잖아. not. 이 물결 표시. 그럼 대우겠죠. 대우 뭐라고요? 위치 바꾸고 not도 붙이는 거죠. 부정도 취하는 거죠. 그러면 not Q에서 Q로 바뀌었고 P에서 not P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의미야? 이 명제가 참이야? 대우도 참이겠죠. 이렇게 푼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디귿과 리을은 뭐로 푸는 거냐? 이제 이 연산을 이어붙여야 되는데 이 명제를 어떻게 이어붙이냐? 니은이 힌트죠. 니은이 없었어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이용해서 파악해줘야 되는데 니은이 나와 있잖아요. 왜? Q이면 나피이다래. 그럼 잘 봐. Q이면 나피이다랑 그 다음 게 뭐야? 나피이면 R이다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셋 합칠 수 있죠. Q이면 나피이면 R이다. 이런 게 3단 논법.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디귿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봐봐요. 얘랑 디귿은 좀 다르죠. P면 not R이다. 어때요? 부정이 바뀌었죠. 이런 건 없었죠. 왜? 우리가 부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얘가 참이면 누가 참이겠어요? 대우. not R이면 P가 참이겠죠. 이건 안 됩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갑자기 not R과 not Q다. 여긴 P랑 R이 연결되어 있고 Q랑 P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R이랑 Q는 어떻게 푸냐? 말했잖아. 얘가 사라지면 된다니까. 그러면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순서가 바뀌었네. 원래 Q가 먼저고 R이 뒤인데 R이 먼저네. 그다음 부정도 취해져 있잖아. 얘 뭐 한 거겠어요? 문제에서 알려준 명제에 대우를 취한 거겠죠. 이게 참이잖아요. 대우 취해봐. 자리 바꾸고 부정 취하고. not R이면 not Q이다. 알겠어요? 일단 얘까지 일단 해보고 뒤에 스텝 2도 일단 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 봐봐. 아우 이런 거 진짜 헷갈리는데 그래서 말했죠.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로 풀어달라고요? 네 글자? 앞필디축. 앞이 크면 필요 조건, D가 크면 충분 조건. 그래서 이거 6개 문제로 언제 필요 조건 쓰는지 언제 충분 조건 쓰는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 6개 문제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명제가 잘 봐요. 뭐는 뭐이기 위한, 뭐는 뭐이기 위한, 뭐는 뭐이기 위한. 뭐라고요? P는 Q이기 위한. 이게 일단 기본 맥락이고요. P는 Q이기 위한은 일단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쌤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해달라고 했었죠? 무조건 진리집합.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부터 2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요거랑 요걸 해석하는 거야 이제. 얘는 쉽게 말하면 양수. 얘는 뭡니까? 양수죠. 왜? 절대값 x가 x로 나왔으니까. 근데 잘 봐. 하나 더 있지.
0까지. 왜냐면 절대값 0은 0이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누가 더 커? 여기서 크다는 건 우리가 집합에서 봤을 때 그 원소가 더 많고, 뭔 말인지 알죠? 누가 큽니까? D가 크잖아. 그 뭐라고요? D가 크면 충분 조건이라고. 1번 답은 충분만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해놓고 막 뭐가 필요로 하고 뭐가 충분하고 이렇게 외우면 어렵고요. 그냥 앞에 뒤충만 기억해주세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앞이 뒤충 기억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장을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왜냐면 이게 아마 그 기출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 조건을 살짝 바꿔놓을 때가 있거든요. 말로. 그럼 또 틀리기 때문에 꼭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땡땡 조건. 그래서 앞에가 P고 D가 Q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일단 1번 이런 느낌. 봐봐 이거 어렵다니까 은근히 구하는 게. 2번 가볼게. 오른쪽 개꿀. 왼쪽 가볼게요. 이건 일단 많죠. 왜냐면 두 개 나오지 않겠어요? x 더하기 3이 뿔마인데?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5와 하나는 잠깐만요. 플러스 1대. 아 맞죠. 이렇게. 그럼 누가 커? 왼쪽이 크잖아. 앞에가 크네? 필요 조건. 이게 끝이야. 알겠죠? 꼭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고 너네만 공부해 놓으시고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말고. 알겠죠? 3번 가볼게요. x 플러스 y i는 0 이랑 x는 0 y는 0. 여기 할 거 없죠? 그냥 지들 둘 다 0이래. 근데 이거잖아. 복소수네? 근데 0 나왔어. 그럼 둘 다 뭐이면 돼요? 0이면 되죠.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닌 거 기억나시죠? 왜? 이 x, y가 실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왜 실수가 아니면은 요것도 되잖아요. 1이랑 i도 되잖아. 그럼 더하면 0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네 다행히. 그럼 실수부랑 허수부가 더해서 0 나오려면 0,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진리집합은 0, 0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진리집합이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네.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 꼭 필요부터 말해주는 거야. 충분 필요 조건 이딴 말은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일단 이거 어때? 뭐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됐습니까? 얘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절대값을 둘 다 씌웠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요거네. 얘네 뭐야 얘들아? 절대값 씌웠으니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숫자만 똑같으면 돼. 근데 이 새끼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숫자만 같으면 돼. 부호는 서로 달라도 돼. 그럼 4번은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절대값 똑같다? 숫자만 같으면 되잖아. 2랑 2여도 돼. 2랑 마이너스 2여도 되고 뭐 마이너스 2랑 2여도 되고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여도 되잖아. 여기 어때요? 둘이 같아도 되고 둘이 달라도 되잖아. 구의 범위가 똑같다고. 그럼 뭐야?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너네가 잘 풀어주셔야 되고요. 뭐 5번과 5번은 뭐 할만할 것 같고 빨리 가볼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왜 얘는 1초가 마이너스 미만, 얘는 1초가만. 그러면 앞에가 크잖아. 그럼 필요 조건. 그냥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너네가 진리집합을 구하면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6번은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내용인데 어디야? 뭐요? 얘는? 뭐야? 저 어떻게 된겨? P는 뭐뭐의 기변인데? 이거 같죠? 앞에가 얘 같고 뒤에는 이등변 같아. 헷갈리다. 이등변 삼각형. 이거 어때요 얘들아? 누가 큽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는 각 A랑 각 B가 똑같은 ABC 삼각형. 결국 얘도 이등변이긴 해요. 잘 기억해봐 얘들아. 필요야 충분이야? 필요 충분이야? 필요. 앞이 커? 얘는
뒤가 크겠죠? 왜? 꼭 삼각형 3개 중에서 이등변이 되려면 A, B만 똑같으면 되나? 꼭 이것만 되나? 이등변이? 뭐도 돼요? 요거도 되고 B랑 C랑 같아도 되고 뭐 A랑 C랑 같아도 되고 그냥 이 이등변이라는 표현에는 밑각이 똑같다. 각이 2개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B랑 C여도 되고 C랑 A도 되기 때문에 D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 조건 같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앞에 일충으로 푸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봐봐. 문제 말을 읽으면 너네가 뭐를 구해야 되는지 캐치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조건 푸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뭐 구해달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 풀어달라는 거야. 그럼 충분 조건 뭐라고요? 뒤가 커야 돼. 우리는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그냥 이것만 고르면 돼요. 근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이잖아. 다 하나씩 구해야지. 이런 것들이 쉽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발레 이런 거 찾을 수 있고요. 너네가 캐치하지 못한 예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일단 1번 좀 은근 자주 나와. 어때? 누가 커? 앞이 거 뒤가 커? 누가 더 진리집합이 많아요 원소가? 어렵나? 얘는 그냥 뭐야 단순하게 숫자 같은 거 아니야 둘이? 얘는 어때? 숫자 같으면 되죠 당연히. 왜? 숫자 똑같아. 그럼 거기다 똑같은 Z를 곱해봐. 그럼 어때요? Z, 2Z 되죠. 근데 달라도 되잖아. X가 1이고 Y가 2여도 되잖아요. Z가 뭐면 돼? 0. 숫자가 달라도 Z가 0이면 0, 0 갖다 치잖아요. 그럼 누가 커? 앞이 큰 거죠. 그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어렵죠. 해주시고 뭐 눈으로 풀리겠죠? 가볼게요. 얘는 X, Y가 모두 유리수. 유리수 뭔지 알죠? 분수 이런 거. 얘 볼게요. 잘 봐. X, Y 유리수래. 근데 꼭 X, Y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 뭐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무리수 2개로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 Q 진리집합에는 무리수 들어올 수 있지만 이 P 진리집합에는 유리수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뒤가 더 크겠죠. 그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알겠죠? 오답하면서 또 다른 예시를 계속 너네가 듣고 이해하고 외우면 되기 때문에 다 잘 틀려 오시고요. 여기 스텝 2는 시간 상당 하나씩만 할게요. 바로 밑에 거만 알겠죠? 보자. 부정 기억나십니까? 쌤이 특이한 것만 말해줬어요. 또는이나 그리고가 나오면은 뭐 해달라고 했어요? 다 바꿔달라고 했고요. 모든과 어떤이 나오면은 이 모든과 어떤도 나오고 맨 뒤에도 부정 취해줘야 돼. 얘는 이 유형이 아니야. 그럼 그냥 기본. 뭡니까? 맨 뒤에 거만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렵네 또. 봐봐. 이런 거 좀 어렵죠. 이거 뭐 국어 잘합니까? 쌤은 잘하지 못하는데 일단 잘 한번 읽어볼게요.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많아야 4개다.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많아야 4개야. 그럼 몇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쌤 말은 10보다 작은 수는 앞에 그 말이기 때문에 부정 취하는 게 아니고요. 10보다 작은 수는 0이랑 4개 사이의 부정이야. 요거의 반대말이잖아. 그럼 뭐겠어요? 5개부터 쭉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런 표현이 있냐? 이게 부정이거든요. 이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뭐 말 한번 찾아볼게 한번. 일단 요거 어때요? 왜냐면 이미 1, 4, 5 중에 고르긴 해야 돼. 왜? 이 뒤에만 부정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좀 변질됐고요. 10 이상인 수 중에서 우리는 5개 이상인 걸 좀 말을 찾아줘야 되는데 많아야 4개다. 4개는 일단 여기 원래 들어가 있었죠. 틀렸고요. 4개 이상이다. 둘이 같은 표. 얘는 뭐야 얘는 뭐 부정 취하다 말았어. 뭐 취한 거야 이거는? 안 취했죠?
다음에 여기도 10보다 작고 여기도 그럼 이것도 부정을 취해야 되나? 잠깐만 말이 이상해.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되겠다. 10보다 작은 수. 아닌데. 10 이상인 수가 적어도 5개다. 아닐 것 같은데. 이거 2번 3문 중에 있습니까? 얘네. 맞잖아. 쌤 잘못 읽었네. 난 이거랑 같은 말인 줄 알았네. 에이. 10보다 작은 수였잖아. 이거 아니었잖아. 뭐야. 에이. 2, 3번 중에 고르는 거네. 그러면 10보다 작은 수를 뒤에 뺐어요. 아이, 낚였다. 여기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2개 중에 뭐냐? 적어도 4개는 4개 이상인 거잖아. 우린 5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5개가 맞겠네요. 그럼 10보다 작은 숫자는 적어도 5개다. 이거 3번. 알겠죠? 마지막 표현만 부정 취하는 거야, 얘는. 하나씩만 해볼게요. 잠깐만. 눈으로 풀릴까? 빨리 한번 읽어볼게. 됐다. 할만하다. 어떤 초가 부정 뭐라고요? 어떤은 모든, 초가는 이하로 바꿔주면 되겠죠. 모든과 이하. 답은 4번, 5번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모든이 빼서 2 이하야. 근데 여기 x가 있었군요. 전체 집합이 -1부터 0, 1이잖아요. 그래서 쌤은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좀 만들어 보면요. -1 빼기 1이 제일 작을 것 같고요. 1 빼기 1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쌤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를 가지고 왔는데 둘 다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2 이하가 맞겠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일 거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데 제일 큰 거로 만들어 봤더니 제일 큰 게 2랑 2밖에 안 돼. 그럼 2 이하가 맞으니까 참이 되겠죠. 거짓인 명제가 아니고 참이 명제가 되는 겁니다. 봐봐. 보기 5개. 근데 뭐 물어봤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이 명제에 역과 대우 10개 구해주셔야 되고 그게 참과 거짓인 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한눈에 풀리는 게 있으면 너네가 풀면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풀리는 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쉬운 건 기억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쌤이 좀 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 디귿과 미음은 좀 생소하네. 디귿은 뭐로 푸는 게 맞아? 얜 대우로 푸는 게 맞지. 역과 대우 구하는 거구나. 얘는 대우로 풀어주시고요. 지금 이런 놈들 이놈은요 대우로 푸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명제로 푸는 거예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문제 뭐라고 했어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역과 대우를 모두 구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해달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거 구해달래. 기역은요 대우를 구해서 참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명제를 구하는 거야. 이 명제 풀어볼게. 기억도 해야겠네. 에이. 역, 대우. 나 안 구할 거야. 역 구해볼게. 요거 구요. 원래 명제는 요거겠죠? 요거 진리집합 뭐 있습니까? -1. 얘 뭐 있어요? a 세제곱이 -1이니까 원래 a 값 몇 개? 3개.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실수만. 그 뭔 말이야? 허근 2개, 실근 1개잖아요. 실근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둘은 어때? 필요 충분. 다시 말하면 둘은 진리집합 똑같기 때문에 명제도 참, 역도 참. 그러면 대우는 안 구했지만 대우도 참이겠죠. 이렇게 풀어달라고. 는이 있으면 대우를 쓰겠지만 없으면 그냥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바로 넘어갈게요. 순서 좀 바꿀게요. 디귿은 명제를 풀지 말라는 거야. 이거 풀지 마. 대우로 풀어. 바꿔줘. A는 0 그리고 B는 0 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네. 괜찮아요? P이면 Q이다 해서 대우는 뭐라고 했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 부정 취했고요. 부정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0, 0이라며. 0, 0 넣어봐. 0, 2양 맞아? 0 되잖아. 그럼 되지. 얘는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도 참이라는 겁니다. 저 명제 참이가 구하는 건 아니니까. 역 구해볼게요. 여기 은근 이런 게 있으면 어렵죠? 역 기조 까볼게. 이거 부정 안 차면 되겠죠? 아까 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봐봐. 또는 기억나십니까? 0이 아니라고 했고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둘 다 만족해도 돼. 뭐 둘 다 0이 아닌 건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한쪽이 0이 아니고 오른쪽은 0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조건이라는 게 또는이라는 게. 얘만 만족하고 얘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얘가 0이 아니고 얘는 0이어봐. 그래도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죠. 다시 말하면 이 조건에는요. 둘 다 0, 0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도 참이에요. 그럼 역과 대우가 참이니까 이것도 되겠죠, 답이. 괜찮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니은 가볼게. 니은도 뭐 시간 좀 길지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명제 먼저 풀게요. 진짜 어렵지 않아. 곱해서 양수 뭐 있어? 양양 더해서 양수. 얘는 둘 다 양수. 오른쪽은 풀 게 없잖아요. 왼쪽은 둘 다 양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명제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라고요? 대우도 참일 거라는 거야. 대우 끝. 역 구할게. 역도 하나 많아져. 왜? 방금 해왔잖아. 명제로 풀었으니까. 양수. 여기여도 참. 얘도 참. 됐어요? 리을. 미음이 어려워 보여. 리을은 정확히 안 봤는데 리을은 일단 얘도 명제로 풀게요. 는 0이 아니다가 아니고 는 0이니까. 오른쪽을 어떻게 좀 풀어볼까? 오른쪽은 원래 얘로 푸는 게 맞는데 일단 풀어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푸는 게 A,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 0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1, 0 같은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쌤 말한 것처럼 이 1, 0을 항상 넣어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일단 안 돼. 1, 0, 0 맞지? 1, 0 넣어봐. 1, 0, 0 돼 안 돼? 안 되죠. 0이. 그럼 아니야. 근데 뭐 오늘 시간 여유가 되면 뒤에 개념 치겠지만 요런 거 얘들아 잘 봐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미지수를 A만 보세요. 뭐라고요? 문자를 A만 봐줘. A만. 상수.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겁니다. 얘 뭐 들어올까요? 얘 보고 푸는 거잖아, 우리. 얼마? 2분의 1b. 우리 얼마 썼어요? 4분의 1b 제곱 썼죠? 누구 남아? 4분의 7b 제곱. 지금 문제는 이렇게 줄 더해서 0이 나오고 싶은 거야. 맞나요? 그러면 왜 제곱이니까 0 되려면 0, 0이어야겠죠? 얘가 0 되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돼. 근데 b가 0이면은 0이잖아. 그럼 a 제곱이 0 되려면 0밖에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이 결론은 무조건 0이랑 0밖에 안 돼요. 진리집합이. 그 이외에 찾으면 내가 선물해 줄게. a랑 b에 뭐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 찾아봐. 아무것도 없어. 0, 0밖에 없어요. 식이 원래 이래.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말했지 아까.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뭐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됐어요? 지금 얘는 바로 넘어가도 되죠. 왜냐면 명제가 참이 아닌 거 아니야? 지금 명제 풀었죠.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누가 거짓이겠어? 대우 거짓이겠죠. 그럼 할 필요 없잖아. 역은 뭐 궁금하면 해보시고요. 근데 아까 쌤이 진리집합을 구해줬기 때문에 아마 역은 될 것 같아요. 얘가 아까 0이랑 0밖에 안 된다고 했었고 여기는 0이랑 0뿐만 아니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1, 0이나 0, 1도 가능한 거니까 얘가 크겠죠. 역은 되는데 대우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리을 볼게. 리을 좀 생소한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걸까?
일단 얘는 여기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명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뭔 식이야? 이거 2면 얘래. 그냥 오른쪽은 너무 쉽죠? 그냥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야. 얘가 이제 뭔 말인지 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되는 거니까 쌤이 이거 두 개 먼저 풀면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이거 혹시 아나? 마이너스긴 한데 이거 혹시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얘는 일단 방정식은 맞지? 오케이. 부정방정식. 뭐? 식이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얘 못 구해 답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A, B, 1, 이 숫자들을 보고 A, B가 만들어졌어? 그럼 무조건 이거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나와야 되네. 얘는 뭐 따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인수분해 하는 건데 이렇게 풀려졌어요. 그럼 얘는 얘겠죠. 여기서 무슨 말일까 더? 얘가 얘네? 맞죠? 그럼 이 말이 얘까지 가볼까 얘들아? 봐봐. 얘 어떤 숫자로 봐줘. 상수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 막 해봤잖아.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양수 음수. 그러면은 얘는 뭐 아닌 뭐겠어요?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양수 아니면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음수 조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린 얘를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얘겠죠. 마지막 게 좀 어렵습니다. 잘 정해놓으시고요. 결론은 얘야. 둘이 똑같네? 그러면 얘는 명제가 참이 될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역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얘들아, 지금 명제 참, 그럼 대우도 참, 구해봤을 때 역도 참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아 요거였네. 잘 봐봐. P면 Q이다 해서 역도 참이고 싶어. 그 대우도 참이고 싶어. 선생님 말했잖아. 대우가 참이려면은 명제도 참이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 P면 Q이다도 참이고 Q는 P도 참이려면은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둘이 요것도 성립이 돼야 되고 요것도 성립이 돼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고. 얘를 뭐로 말하겠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었겠네요. 요 18번은 왼쪽과 오른쪽의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은 애만 됩니다. 알겠죠? 요건 쉬웠던 것 같아요. 봐봐. 뭐 내용은 쉽지만 당연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쌤이 해주고 싶은 내용 일단 요거 풀어줘. 충분 조건이래. 누가 큰 거예요? D가 큰 거야. 그러면 얘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푸는 거죠. 근데 말했죠? P랑 Q의 조건이 어때요? 는 0이 아니다인데? 그럼 얘를 푸는 게 아니야. 우린 얘를 대우로 바꿔줘야죠. 그래야 는이 아니다로 푸는 게 아니고 는 0이다로 풀 거니까요. 뭐? 얘 푸는 거야 우리 지금. not Q랑 not P 가지고 하죠. 쏘리. 마이너스는 0이 아니다. 0이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 0이다. 근데 요게 성립이 되려면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라고?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x는 1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되니까 1만 내면 답이라는 거죠. 답은 엄청 쉽죠? 네, 쉽다가